혹시 여러분은 발목을 단순히 종아리와 발바닥을 잇는 경첩 정도로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달리기의 핵심 동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계 최고의 러너들이 가장 공을 들여서 관리하는 부위, 그리고 아마추어 러너들은 가장 먼저 부상을 입고 포기하는 그 부위, 바로 발목 관절 복합체입니다. 오늘은 오직 발목이라는 이 정밀한 기계 장치의 생체 역학적 비밀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여러분의 발목이 그동안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쇠 지렛대처럼 단단하고 스프링처럼 탄력 있는 무적의 발목을 가질 수 있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의 발목이 얼마나 경이로운 구조물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발목은 단순히 하나의 뼈가 아닙니다. 무려 33개의 관절과 26개의 뼈, 그리고 수많은 인대가 얽히고 설켜 있는 관절 복합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거를 앙클 조인트 컴플렉스라고 부르죠. 러닝이라는 고부하 활동에서 이 복합체는 지면에 올라오는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고 이를 곧바로 앞으로 튀어나가게 하는 추진력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운동학적 연결고리입니다. 발목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관절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겉의 관절입니다. 우리 종아리 뼈 끝부분과 발목의 거골이라는 뼈가 만나는 지점이죠. 이 관절은 주로 발등을 위로 들거나 아래로 굽히는 시상면 운동을 담당합니다.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경첩 모양을 하고 있지만 달릴 때는 체중의 3배에 달하는 압력을 그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뼈만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쪽의 삼각인대와 바깥쪽의 전거 비인대, 후거 비인대 같은 강력한 인대 조직들이 이 뼈들을 톱니바퀴처럼 꽉 물어주고 있어야 하죠. 만약 이 인대들이 텐션이 무너지면 발목은 흔들리고 그때부터 모든 부상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거골 하관절입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관절은 발목의 회전을 조절하는데 단순히 안팎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땅을 밟는 순간 이 거골 하관절은 회내라는 동작을 통해 발을 유연하게 충격을 흡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발을 떼는 순간에도 회외라는 동작을 통해 발목을 아주 단단한 지렛대로 변신시키죠. 이 전환 속도가 0.1초라도 늦어지면 발목은 힘을 잃고 주저앉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발목이 노는 현상이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 2024년 생체 역학 연구에 따르면 발목을 분석할 때 발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기존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러닝 중에는 발등뼈와 족궁, 즉 아치 안에서도 미세한 각도 변화가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다분절 모델로 분석해보니 발목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에너지 효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즉, 발목은 단순히 힘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면의 각도를 계산하고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지능형 변속기와 같습니다. 자, 이제 러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에너지 저장과 방출, 그리고 아킬레스건, 발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아킬레스건을 종아리 근육의 연장선으로 보는데 사실 아킬레스건은 발목 관절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아킬레스건은 엄청난 텐션으로 늘어나며 탄성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이때 근육은 거의 변하지 않고 등척성 상태, 즉 단단하게 고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장된 에너지가 손실 없이 발목 관절을 통해 지면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모멘트암입니다. 발목 관절 중심에서 아킬레스건까지 수평 거리를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세계적인 엘리트 러너들은 이 모멘트암이 일반인보다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모멘트암이 짧으면 근육이 더 힘을 써야 해서 불리해 보이지만 생체 역학적으로 건을 더 강하게 신장시켜 훨씬 더 많은 탄성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듭니다. 모멘트암이 단 10%만 짧아져도 러닝 효율, 즉 이코노미는 8% 이상 향상될 수 있습니다. 얇은 발목과 짧은 모멘트암은 기계적 이득 대신 탄성 에너지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진화의 산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발목이 얇고 누구는 두꺼울까요? 얇은 발목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적인 승리입니다. 고관절을 중심으로 다리를 휘둘릴 때
회전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목이 가벼울수록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절약됩니다. 케냐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발목 체적이 15% 이상 적은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면 발목이 두꺼운 러너들은 뼈의 구조가 크고 안정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탄성을 이용한 통통 달리기보다는 강력한 토크를 이용해 지면을 짓누르고 나가는 스타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 자신의 발목 구조를 잘 이해해서 착지 패턴을 찾는 것이 부상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직별로 피로를 느끼고 회복하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든 훈련을 마친 뒤 근육통이 사라졌다고 해서 발목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아킬레스건 같은 조직은 혈관이 거의 없는 회복 속도가 근육보다 몇 배나 느립니다. 특히 뼈는 더 심각합니다. 러닝의 충격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뼈가 흡수된 뒤 새로운 뼈가 단단하게 석회화되는데 최소 90일이 걸립니다. 특히 강도 높은 마라톤 훈련 후 4주에서 5주 사이는 기존의 뼈가 약해져 있고 새 뼈는 아직 말랑말랑한 골다공증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때 나 이제 컨디션 좀 올라왔네 하고 다시 세게 뛰면 그대로 발목 피로골절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리 같은 발목을 어떻게 강철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카프레이즈를 수백 번 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발목의 핵심은 강성과 신경 제어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고부하 등척성 홀드입니다. 발목은 움직일 때보다 고정된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를 견딜 때 가장 강력하게 적응합니다. 레그프레스나 스미스 머신에서 뒤꿈치를 살짝 든 채로 90% 이상의 힘을 주어 5초 이상 버티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이는 아킬레스건 콜라겐 구조를 더욱 촘촘하게 배열해서 스프링 강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발목의 배굴 가동성, 즉 발등을 당기는 범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 가동성이 1도만 부족해도 우리의 몸은 무릎 안쪽으로 꺾거나 골반을 뒤로 빼는 보상작용을 일으킵니다. 발목 알파벳 쓰기나 워블보드의 훈련을 통해 모든 각도에서 발목이 지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경계를 깨워야 합니다. 피로가 쌓여 뇌가 발목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염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딜로딩입니다. 3주 훈련했다면 1주는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뼈와 건이 재생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아예 누워서 쉬는 것보다 통증이 없는 아주 가벼운 범위에서 발목을 자극하는 것이 조직의 변성을 막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발목은 러너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에너지 저장소이자 동시에 가장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취약한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달릴 수 있는 생명체로 생존해온 비결은 이 정교한 발목 관절 복합체에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의 가느다란 발목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적절한 등척성 훈련과 과학적인 부하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더 효율적인 스프링으로 개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목은 단순히 보조적인 관절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속에서 가장 큰 힘을 생성하는 주 엔진으로 대우하십시오. 체계적인 관리만이 부상 없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발목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강철 같은 발목이 완성되는 순간 여러분의 기록은 보너스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통증 없이 가볍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